보도의 진실을 들여다보고 시청자의 진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죠.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희입니다. 9월 21일, 오늘은 청년의 날입니다.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로 청년의 권리 보장과 청년 발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청년들의 이슈를 하나 꼽자면 일이나 부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쉼을 선택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요즘 청년 세대가 생각하는 현 사회, 해야 할 것이 많고 경쟁은 지나치고 피곤한 시대라는 키워드에 많은 공감을 표현했는데요. 청년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사회가 청년들의 마음에 조금 더 공감하고 향후 한국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인 만큼 정책적인 고민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열린 라디오에서는요. 풀리지 않는 의정 갈등, 응급실 관련한 보도들, 미디어 비평 시간에 김원경 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또 추석 시즌 OTT 업계의 왕좌에는 누가 올랐을지, 이제는 달라진 명절 영화 OTT 문화, 뉴미디어 트렌드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지금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추석 연휴 기간에 응급실 뺑뺑이 등 응급의료 위기 상황에 대한 걱정이 정말 많았는데요. 네. 여기에 대한 언론의 보도와 정부 입장, 또 현실은 어땠는지에 대해서 오늘 총체적으로 짚어봐 주신다고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정부 입장을 보면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응급 대란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에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은요. 추석 연휴 응급의료 운영 현황을 직접 브리핑했습니다. 여기서 발표한 응급의료 관련 통계를 보면 추석 연휴인 14일에서 17일 전국 411개 응급의료기관의 하루 평균의 내원 환자 수는 27,505명입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인 9월 28일에서 10월 3일에 39,911명보다 31.1%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네. 또 반대로 연휴 기간에 문을 연 의료기관은요. 하루 평균 9,781곳으로 지난해 추석 연휴인 5,020개에 비해서 95% 늘어났습니다. 네. 동네 병의원들 중에 자발적으로 문을 연 병원이 이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411개 응급실은 3곳을 제외하고 연휴 동안 매일 24시간 운영됐습니다. 네. 이렇게 다른 명절 연휴와 비교해서 문을 연 의료기관은 증가하였고 응급실 내원 환자는 경증 환자 중심으로 감소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중증 의료 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평일 대비 다소 감소했고요. 의료 인력은 전공의 집단 행동 이전보다 크게 감소하기는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인력이 부족했음에도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진료 참여 그리고 응급진료 현장 의사, 간호사, 직원분들의 헌신과 노력, 더 필요한 분들에게 응급실 이용을 양보하는 국민 여러분의 높은 시민의식이 함께 작용하여서 연휴 기간에 응급의료 체계가 중증 환자 중심으로 작동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응급대란은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시민들이 추석 응급실 상황을 미리 알고 몸조심히 했기 때문인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많지 않았던 건 사실이었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추석 연휴에 큰 혼란이나 참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증 환자는 하루 평균에
16,157명으로 지난해 추석 연휴인 26,003명보다 37.9%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는 소진되고 있는 의료진 덕분이고 사실은 정부가 유도한 대로 중증 환자 담당 응급실에 환자가 쏠리지 않은 덕분이고 또 정말로 아프지 않게 다치지 않게 조심한 국민들 덕분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무엇보다 추석 연휴 이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네. 정부가 응급실 내원 경증 환자 자기부담률을 90%까지 올린 것도 큰 이유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증 비응급 환자가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할 경우에는 추석 연휴 기간에 환자 부담금이 기존의 13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오른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네. 또 지역센터의 경우에는 기존 6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로 인상된다라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아파도 연휴가 끝날 때까지는 일단 참아보자라는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경증으로는 응급진료를 거부해도 의사에게 면책을 해주는 대책까지 내놨었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아예 아파도 응급실에 안 가고 일단 참아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의료기관들의 진료 참여와 국민들의 시민의식으로 중증 환자 중심으로 잘 작동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사실은 정부가 국민에게 준 막중한 피해를 너무 작게 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무리 그래도 전공의 이탈로 인한 중증 응급질환 및 그 의료기관 및 인력 감소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 응급실 뺑뺑이가 계속되고 치료를 제때 못 받는 중증 환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당직 병 의원이 적었던 추석 당일을 전후로 전국 곳곳의 응급실과 응급 환자의 전원을 연결하는 이 상황실에서는 위태로운 장면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아주 정말 심각한 큰 혼란은 없었다고는 하지만은 의료 공백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의료 공백은 명백하게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점에서 정말 위급한 상황은 다행히 잘 넘어갔지만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점에서는 여전히 좀 사실 유감인 상황인 것이죠. 네. 저희가 그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굉장히 걱정했던 부분이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많아질 것이다라는 거가 있었는데 추석 연휴 기간에 응급실 뺑뺑이 사례도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위급한 응급실 뺑뺑이 사례도 추석 연휴 기간 여전히 많았고요. 이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조규영 복지부 장관의 브리핑에서도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16일 자상을 입은 60대 남성은 10곳에서 거부를 당하고 4시간이 지나서야 가까스로 치료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또 양수가 터져서 하혈을 하는 등 위급했던 임신 25주차 여성은 구급차에서 6시간을 보낸 끝에 가까스로 치료를 받았다라고 하고요. 무엇보다 정부가 발표하기는 연휴 기간에 문을 연 병원이 충분했다라고 했는데요. 막상 현장과 환자들 반응은 달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환자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달랐다는 것인데요. MBC 보도에 따르면 토요일 2만 7천여 곳에서 그리고 16일에는 3천 곳에서 17일에는 1,700여 곳만 문을 열었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추세상 급격히 문을 여는 병원들이 줄어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3일 내내 문을 연 곳이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 뭐 이렇게 조금씩 문을 연 곳의 수가 달랐다는 것인데요. 네. 그 이유는 정부가 이게 지급을 많이 하니까 돈으로 한마디로 이제 회유를 하니까 첫날에는 문을 연 병원이 많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진짜 추석이 다가오면서 문을 닫은 병원들도 많았다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응급실은 가기 어렵고 동네 병의원은 문 닫은 곳이 많아서 환자들은 전전긍긍했다라는 그런 보도들도 있습니다. 또한 MBC는 진짜 위기는 연휴 이후다라는 지적을 하는데요. 네. 이게 응급의료 역량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고요. 전공의 이탈에 따른 교대 근무 체계 붕괴와 배후 진료 약화로 1인 근무 의료기관이 늘어나면서 응급실 진료 역량이 평소보다 50% 이상 감소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연휴 이후에 그동안 이제 참았던 분들이 갑자기 병원으로 몰릴 거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연휴 이후가 더 문제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휴 동안 아파도 참았던 환자들이 지금 더 병원으로 몰리게 되면 결국 조산모사로 의료대란은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걱정도 많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휴 이후 미루었던 환자들이 증세가 악화되면서 병원을 찾을 것이고, 그것이 이제 오히려 더 큰 병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걱정들을 하는 건데요. 연휴 기간 2차 병원이나 병의원으로 분산됐던 환자들, 이분들이 이제 마치 막아뒀던 병마개가 솟구치듯 다시 대학병원 등 상급병원으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서는 추석 연휴 응급대란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했는지 살펴볼까요? 거의 대부분의 보도가 현실을 일단 담았어요. 그러니까 큰 의료대란은 없었지만 병원 뺑뺑이는 있었다. 이런 보도인데요. 네. 다만 보도에서 온도차가 있는데 병원 뺑뺑이가 여전하다는 점에 방점을 찍은 보도가 있는가 하면 의료대란 없었다에 방점을 찍은 보도가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가 뉘앙스의 차이긴 하지만 굉장히 또 지금의 현 상황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입니다. 예를 들면 연합뉴스에서는 추석 연휴 응급대란 없었지만 임신부 등 아슬아슬 병원 뺑뺑이라는 보도를 했는데 제목에서부터 응급대란이 없기는 했지만 아슬아슬하게 뺑뺑이가 있었다. 병원 뺑뺑이를 했다라는 표현이죠. 이 보도는 리드문에서부터 추석 연휴에 전국에서 임신부나 자상을 입은 몇몇 응급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지 못해서 몇 시간씩 병원 뺑뺑이를 돌다가 간신히 치료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보도에서는 대전 동구에서 자해로 자상을 입은 환자, 충남 논산에서 갈비뼈가 부러진 환자, 양수가 터진 임산부, 광주에서 손가락이 잘린 환자 등이 어렵게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상황 등을 각각의 그런 상황을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보도에서는 전공의 집단 이탈 이후 진료 공백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중대형 병원 응급실 의료진들 이런 응급실 의료진들이 정말 열심히 치료를 해서 불상사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의료진들을 칭찬하는 보도들로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보도들이 되게 여러 개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서울신문도 거의 비슷한 제목, 연휴 응급대란은 없었지만 임신부 등 위험한 뺑뺑이, 동아일보도 양수 터진 임신부, 병원 75곳 거부, 정부 큰 혼란은 없었다 등의 보도를 했습니다. 네. 조선일보는 9월 19일 일면에 경증 시민 동네 병원 가고 의사는 쪽잠 진료, 추석 응급실 위기 막았다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미담에 가까운 의료진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그런 보도를 냈는데 이 보도는 타사 보도보다는 조금 더 미담성, 그러니까 드라마틱한 그런 칭찬의 보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이제 조선일보는 타사처럼 의료대란이 없었다라는 점을 정리하긴 했는데요. 경증, 비응급 환자가 대형 병원 방문을 자제하고 동네 병의원으로 분산된 것이 이번 응급실 운영에 도움이 됐다라는 분석이다라고 전하면서 한 병원에 대해서 상세히 얘기를 합니다. 네. 충북 보은군의 보은 한양병원 응급실에 대해서 상세히 보도를 하는데요. 이 병원이 24시간 운영 응급실로 응급실 인건비 등으로 인해서 연간 15억 원가량의 적자를 보고 있는데도 계속 아주 열심히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해요. 그러면서 이번 추석 연휴에도 지역 당직 의료기관으로 응급 환자들을 받았다면서 이게 관련 의사의 인터뷰를 하는데 그래도 지역 응급 환자를 살릴 수 있다는 골든타임을 우리가 확보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다라면서 제법 많은 분량으로 이 의사분의 그 인터뷰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보도가 어디 뭐 특별히 문제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의사분들이나 또 특정 병원을 딱 이렇게 지정을 해서 네. 이렇게 의료 대란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칭찬하는 이런 보도들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이런 병원만 칭찬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 의료 뺑뺑이라는 것을 감추는 것보다는 이것들이 앞으로 이제 추석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보도하는 게 오히려 더 지금 해야 되는 보도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9월 19일 보도이니까 추석이 딱 끝나는 그 날의 보도거든요. 그러니까 추석 연휴가 끝난 날의 보도예요. 네. 그렇다면은 앞으로 더 우려되는 상황들 이런 것
것들을 전하는 것이 더 적절한 시기에 그 시기에 맞는 보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의료대라는 연휴 기간 없었다라고 보도한 기사들을 쭉 전해주신 거고요. 네네. 응급실 뺑뺑이의 방점을 찍은 보도들도 살펴볼까요?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이 경향신문은 양수 터진 임신, 복부 자상 60대, 불안한 병원 뺑뺑이, 줄 이었던 연휴라는 보도를 했고요. 한국일보는 응급실 양보 덕에 추석 대란 피했지만 아슬아슬 위기는 현재 진행형, 그리고 한겨레는 추석 응급의료 큰 위기 없었지만 연휴 뒤 상급병원 쏠릴 수도,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MBC의 보도 등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보도들도 다 정부가 발표한 연휴 기간에 전국 응급실에 409곳 중 2곳이 이 2곳을 뺀 총 407곳이 매일 24시간 응급실이 운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추석 당일에 문을 연 병의원은 1,785곳이나 된다. 이런 수치 자체는 그러니까 똑같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도하거나 긍정적으로 보도하거나 수치 자체를 왜곡하지 않아요. 똑같이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도를 하거든요. 네. 그러나 대통령이나 언론이 모두 임무와 말하는 큰 병원 응급실 방문을 자제하면서 불편을 감내해 주신 이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는 과연 그 덕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과연 이 상황을 만들어 놓은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번 추석에 큰일이 없었으니 그럭저럭 잘 지나갔다고 봐도 되는 것인가를 언급하는 수준의 차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응급실 뺑뺑이의 방점을 찍은 보도들은요. 이게 이제 지나갔으니까 됐다라고 보도하지 않고 그러나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라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거예요. 네. 이들 보도에서는 지금 의료계에서는 응급의료 건전성 지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그러니 정말 앞으로도 더 위기다. 이런 지적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18일자 보도 응급실 양보 덕에 추석 대란 피했다 하지만 아슬아슬 위기는 현재 진행형. 이 보도에서는 180개 권역 지역 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의사 수는 17일 기준 1,856명으로 지난해 4분기 2,300여 명에 비해서 400명 이상 줄었다. 전공의 대거 이탈과 그로 인한 전담의 피로 누적 여파인데 당장 인력 보충이 쉽지 않은 게 문제다. 180개 응급의료센터 가운데 중증 응급질환 27종을 진료할 수 있는 기관은 연휴 기간 87에서 92곳으로 연휴 전인 이달 첫째 주 평일 평균 99곳보다 감소했다. 응급실 운영 병원의 필수 의료 역량과 직결된 이 수치는 최근 평시 109곳과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우려했습니다. 단순히 문을 열었느냐 안 열었느냐 그것보다 이런 실질적인 수치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는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의 멘트를 이제 인용했는데요. 이날 오전에도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가 응급의료센터를 찾았지만 의료진 부족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 아프면 해결 방법이 없다는 인식이 환자들 사이에 퍼져 있는 상황이다. 이런 발언들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 소장이었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네,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과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네, 이번 주에는 매주 평일 오전 10시 15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하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들었습니다. 모니터 기간은 9월 2일부터 13일까지 총 2주간입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들으셨군요. 어떤 점 먼저 짚어볼까요? 네, 출연자의 회피성 답변, 그리고 의도적 왜곡을 짚어내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난 9월 3일 방송에서는 대한간호협회 회장과 함께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을 다뤘습니다.
간호법의 쟁점은 총 2가지인데요. 첫째는 PA 간호사가 의사의 일부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제가 문제적이라고 봤던 부분은 간호조무사 학력 폐지 부분이 간호법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진행자와 출연자가 대화를 나눈 부분입니다. 먼저 현행 간호법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전문대나 대졸자 출신은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특성화고 간호학과 또는 특정 간호학원 출신만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기 때문인데요. 네. 간호조무사 단체는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고 이러한 학력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이 이번 간호법에 담겨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이것이 무산된 것입니다. 간호조무사 측은 간호사는 대졸, 간호조무사는 고졸이라는 학력 격차를 깨뜨리고 싶어하지 않아 하는 간호사 쪽에서 이 학력 제한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간호사를 대표하는 단체 회장에게 이 사안을 질문할 때 간호사 측의 일방적 입장만 방송되지 않도록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 방송은 결과적으로 간호사 측 입장만 대변되고 끝나버렸는데요. 네. 진행자는 이날 간호조무사 응시 학력 폐지 부분이 간호법에 빠진 것을 어떻게 보느냐고 간호협회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네. 그러자 간호협회 회장은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누구나 학원을 통해서 응시를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한 팀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라고 답합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측의 입장이 다른 만큼 간호조무사들의 입장도 담겼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운 부분이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간호협회 회장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고 하지만 고졸 학력이거나 학원을 통해서라는 제한을 붙였습니다. 네. 이 사안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청취자는 누구나 응시할 수 있구나, 또 큰 학력 제한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간호협회 회장은 가장 예민한 부분을 충분히 오인할 수 있게 발언을 하고 있는데도 진행자는 이 핵심적인 부분을 간과해서인지 추가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간호조무사 측의 주장은 전혀 방송되지 못했는데요. 네. 양측이 대립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한쪽에게만 입장을 물을 때는 특히 더 신중하고 또 예리하게 질문을 했으면 합니다. 네. 좋았던 점은 없을까요? 네, 유익했던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지난 9월 2일은 서울 연희동에서 발생한 싱크홀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인터뷰했습니다. 저는 이 인터뷰가 특히 좋았는데요. 네. 그 이유는 진행자가 청취자 입장에서 질문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대개 싱크홀 인터뷰를 보고 나면 원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청취자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고 또 사전에 알아야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등은 빠진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날 인터뷰에서는 진행자가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전문가에게 시민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 때 신고를 해야 하는지, 또 시민이 알 수 있는 전조 증상은 무엇인지 등 싱크홀의 문외한 시민 입장에서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물었고요. 그래서 전문가가 시민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이러한 진행 방식이 타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되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만의 특징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네. 또 9월 10일 인터뷰도 유익했는데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의료 대란에 대한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날은 7년차 구급대원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을 인터뷰했습니다. 그간 환자나 의사 인터뷰는 많았는데 상대적으로 구급대원 인터뷰는 많이 듣지 못했었습니다. 구급대원은 환자와 함께 일명 응급실 뺑뺑이를 돌며 병원을 찾아야 하는 사람이다 보니 이들이 말하는 현장은 심각성을 보여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뒤이어 의사단체 측 회장의 설명이 추가되니 현장의 문제점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풍부한 정보가 담겨서 유익했습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좋았던 점도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네, 이번 코너는 뉴미디어 트렌드입니다. 오늘도 트렌드를 살아가는 김조환 UID 상무와 함께합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추석 명절이 지났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더워서 어딜 갈 수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요즘 명절 풍경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명절날 하면은 가족들과 함께 극장으로 가서 영화를 보는 분들도 많았는데 요즘은 집에서 OTT 보시는 분들이 많아졌더라고요. 네, 진짜 저희도 추석 때면 가족들끼리 가장 인기 있는 영화 보러 이렇게 가족들끼리 가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이번에 너무 덥다 보니까 오히려 집에서 OTT를 보는 사용자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명절 OTT 시장을 들여다보니까 치열했더라고요. 티빙 시리즈의 우씨 왕후, 넷플릭스 영화 무도실무관, 디즈니 플러스 시리즈 강매강이 맞붙었는데요. 승자를 한 팀 꼽자면 누가 승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직접적인 비교를 하기는 어려워요. 네. 이렇게 종합 차트나 이런 것들이 나오진 않으니까. 네. 근데 그 각 플랫폼별로 순위를 보면 지금 무도실무관 같은 경우도 이제 영화 부분에선 1등을 했고요. 전 세계에서 지난 4일 동안 25개 국가에서 1등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5등 탑5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글로벌 관점으로 보면 무도실무관이 가장 화제를 했다고 볼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디즈니 플러스 시리즈의 강매강 같은 경우는 디즈니 플러스 내에서는 전체 1위였고요. 지난주 내내. 그리고 티빙 시리즈 우시영 같은 경우는 티빙 내에서의 경쟁자가 너무 많습니다. 일단은 프로야구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드라마인 손해보기 싫어서와 엄마 친구 아들의 또 엄청난 또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손해보기 싫어서 엄마 친구 아들에 이은 3등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데 또 유료 구독자로 유입되는 수치가 높았다고 TV에서 발표한 만큼 이 드라마 시리즈도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씩 좀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디즈니 플러스의 강매강. 명절하면 빠질 수 없는 장르가 코미디 장르이다 보니 눈길이 가더라고요. 범죄도시로 스타가 된 박지환 배우가 코미디에 도전을 했죠. 네, 되게 안전장치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박지환 배우 같은 경우는 악역으로 나오다가 여기선 또 이제 형사로 나오는데 네. 그 말씀하셨던 범죄도시 때와 비슷한 장르인 코미디를 아주 적절하게 잘 소화했고요. 또 외모를 좀 적절하게 약간 트위스트가 되는 느낌인데 한테 매력이 있는 캐릭터로 나와서 또 반전의 미를 또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디즈니 플러스는 사실 지난해 무빙으로 흥행을 하다가 이후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 이번에 이 강매강으로 분위기 전환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분위기는 폭근이 많은 인기를 끌면서 네. 다시금 그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데다가 추석 때 말씀하셨던 강매강이 인기를 끌고 또 하나 이제 하반기에 또 많은 오리지널을 발표를 했거든요. 이제 앞으로 나올 콘텐츠를 좀 미리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용자들한테 가입자들한테 뭔가 이 계속 디즈니 플러스 유지해야 되는 이유들을 어떻게 보면 설명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떤 게 있나요? 강남 비사이드, 조명가게, 강풀 작가의 차기작입니다. 그리고 네. 2025년에는 김혜수 주연의 트리거, 그다음 박은빈 설경구 중에 하이퍼나이프, 그다음에 너고프, 나인퍼즐, 파인 북극성, 메이드 인 코리아 등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요. 좀 더 설명을 드리면 하이퍼나이프가 그 북극성 같은 경우 전지현, 강동원 배우가 나오는 또 드라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강남 비사이드 같은 경우 조우진, 지창욱 씨 같은 경우 이미 디즈니 플러스에 오리지널 한번 한 적이 있죠. 그리고 조명가게 같은 경우는 주지훈, 박보영, 김설현, 배성웅, 엄태구 등 굉장히 주연급 배우들이 많이 등장하는 작품입니다. 하반기에 다수 거대 신작을 쏟아낼 디즈니 플러스, 저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왕후는 티빙에서 지난 12일 공개된 이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3주 연속 유료 가입 기여자 수 1위를 기록했다고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우시왕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방송사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전엔 티빙에서는 뭐 TVN이나 아니면 JTBC의 드라마들을 오리지널로 해서 이제 방송을 보고 VOD를 보려면 티빙으로 가야 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했었는데 네. 이거는 티빙에서만 볼 수 있는 오리지널입니다. 게다가 이제 청소년 관람 불가에다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방송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콘텐츠에 또 입소문이 나면서 네. 제작비가 무려 300억 원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종서 배우나 김유열 배우의 또 다른 연기 변신이나 이런 사극들이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조금 청소년 관람 불가라는 부분들 때문이라도 사람들이 도대체 뭔데 이러면서 이제 들어가서 보게 되는. 근데 이제 티빙 같은 경우는 이미 프로야구나 아니면 다른 오리지널 콘텐츠 때문에 보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네. 그 사람들 외에도 이 우시왕후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 새로 가입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유료 가입자가 증가되게 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명절에 상무님처럼 이 더위에 어디 극장까지는 못 가고 집에서 OTT를 봤는데요. 넷플릭스의 무도실무관 재밌게 봤습니다. 화제성이 높더라고요. 이 무도실무관이라는 직업이 대중에게는 낯설고 생소한 직업이다 보니 더 관심을 끌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지금 저도 이런 직업이 DP랑 마찬가지로 이런 직업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또 있었구나 하면서 되게 신기하게 봤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이 해외에서도 굉장히 크게 어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시청자들도 이 콘텐츠 도대체 뭐야 하면서 또 많이 본 것들 보면 김우빈 배우 또 이제 여러 배우들뿐만 아니라 또 액션이 나오다 보니까 또 이게 넷플릭스에서 딱 원하는 키워드 뭐 이제 새로운 직업, 새로운 장르, 그다음에 이제 액션 뭐 여러 가지들이 좀 섞여 있으면서 언어를 특별히 그 큰 장애가 아니어도 그냥 콘텐츠 자체가 시원시원한 액션들 때문에 볼 수 있는 영화다 보니까 굉장히 큰 화제를 전 세계로 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OTT 시장 흐름도 볼게요. 최근 요금도 올린 OTT도 있고 한데 요금 인상에도 구독자들이 빠지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티빙, 쿠팡플레이 등 요금을 올리면 이용자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곤 했는데 큰 반향은 없는 것 같죠? 오히려 이제 티빙 같은 경우는 설문조사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프로야구가 끝나면 가입을 해지할 거냐, 가입을 유지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보면 오히려 이제 요금 인상에서 이제 강력한 오리지널 콘텐츠 이제 우시왕후도 있겠지만 프로야구라는 또 큰 오리지널 콘텐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구독자들이 빠지지 않는 것, 그리고 쿠팡플레이 같은 경우는 큰 축구 이벤트라든지 그리고 SNL이 또 다시 시작을 했잖아요. SNL이 만약에 좋은 콘텐츠가 나오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뭐 프로야구가 끝난다든지 이랬을 때는 이탈자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까지는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콘텐츠의 힘이 큰 것 같습니다. 콘텐츠 이야기를 한 김에 최근 UID에서도 자체 플랫폼을 출시했다고 들었어요. K 콘텐츠 글로벌 확산에 제대로 일조하고 있다는 좋은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해외 시장에서 우리 콘텐츠의 수요, K 콘텐츠의 위력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K 콘텐츠는 진짜로 뭐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큰 물결 같아요. K 웨이브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비영어권, 그러니까 현지 언어 다음에 다음 언어. 예전에는 우리가 헐리우드 영화나 뭐 헐리우드 드라마 이런 것들을 많이 봤잖아요. 전 세계에서 이제 두 번째 자국어가 아닌 콘텐츠로는 전 세계에서 2등 하는 콘텐츠가 이제 한국 콘텐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남미에서 한국 콘텐츠의 인기가 엄청나고요. 그다음에 북미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동남아는 원래부터 한국 콘텐츠가 자국 콘텐츠보다도 더 인기 있는 시장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막강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K 콘텐츠의 위력이 점점 강해지는 것 같고 여전히 그게 K-팝과 K 드라마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점철되어 있긴 하지만 그 K 푸드라든지 아니면 영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나오면
K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K가 이제 너무 지겹지 않냐라고 하지만 전 세계에서는 아직까지 K를 지겨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K 콘텐츠 위력은 점점 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도 더 넓은 세계 시장 무대를 향해서 쭉쭉 뻗어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조환 UID 상무였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앱, 또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은 페이스 힐의 브리드 준비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최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